네, 안녕하십니까. 작살필름의 배우 주민찬입니다. 저희 작살필름 트릴로지 세 번째 작품 해체라는 작품에서 극중 구석길 역으로 함께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혹은 좀비 아포칼립스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아포칼립스가 휩쓸고 간 근미래에 두 남자가 각자의 생존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우연한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고요. 인간의 심리와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불어서 가족의 이야기, 우정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살면서 보아왔던 영상류에서는 이런 느낌의 영상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객분들께 호와 불호가 정해지기 이전에 좀 참신하고 신선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이 막 총천연색에 난무하는 그런 작품이라기보다는 제 느낌에는 굉장히 클래식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품 어떤 느낌 전반적으로 절제되어 있는 구석도 되게 많고, 지금 시류에서 흥행하고 있는 그런 류의 스피드감이나 역동적인 좀비와는 좀 색깔이 다른 되게 클래식한 원형에 가까운 좀비의 느낌이 나는 작품이라, 그에 상응하는 인물들 역시도 굉장히, 물론 인물마다의 포인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기본 베이스는 정적이고요. 무드 자체가 되게, 첫 번째 재고조사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얼음 같은 느낌, 걸작이 화로구이의 화로 같은 느낌이면, 이번 작품은 드라이 아이스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운데 손 대면 뜨거운 것 같은 그 이상한 지점에 놓여 있는 작품 같기도 하고,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작품 같아서 저도 아마 추후에 또 관람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정체 모를 그런 작품입니다. 시나리오를 이런 방식으로 읽은 게 거의 최초였던 것 같아요. 같이 공간에 모여서 활자로 지면에다가 실제로 뽑아가지고 각자 위치에서 요이 땅 해가지고 그냥 읽은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읽어본 적도 없었고, 또 옆에서 침 넘기는 소리랑 종이 넘기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약간의 혼란스러우면서도 집중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대사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방대했고. 근데 그것만큼 그 어떤 그림의 서사를 따라가는 듯한 묘사의 그 일정 산문, 그 산문체의 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여러모로 만약에 대사가 내적인 거라면 외적인 묘사까지도 너무 많아서 안팎으로 이건 여러 가지로 힘들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한 가지 놀랐던 거는 조단 역으로 참여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한 10% 내외 정도 분량일 줄 알고 있었는데 시나리오를 넘길수록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날 이제 일만 남았구나라는 생각으로 많은 말을 하지 못했고, 희준 배우님이랑 눈을 마주치고 같이 한숨을 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주연인 줄 모르셨군요. 몰라서, 전혀 몰랐어. 전혀 몰랐고, 나는 분명히 얘기 듣기로는 퍼센테이지까지는 얘기 안 해주셨지만 대략 그냥 잠깐 이제 등장해서 이렇게 강렬하게 탁 하고 빠지는 역이에요 라고만 들었어요. 실제로. 내가 그랬었나? 근데 그래서 너무 룰루랄라 재밌게 읽으러 와야지 했는데 그 순간부터 밤잠을 설쳤죠. 그러니까 생존에 능한 사람을 늑대라는 어떤 이미지 형상의 동물로 친다면, 그 반대급부에 똑같은 종자지만 제도권에 길들여져 있고 삶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개라는 동물이 있잖아요. 저는 어쨌든 석길은 개에 가까운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늑대처럼 강한 인간이 아니고. 근데 이제 다행히 감독님과 상의하면서 그런 지점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회의를 나누면서, 개인데 다만 이제 제도가 없어지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어졌을 때, 소위 말하는 유기가 됐을 때 이 개도 어쨌든 늑대의 본능이 있을 것이고 잘은 못해도 살아남는 생존 본능은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잘 살아낸다라는 느낌보다는 꾸역꾸역 사라진다라는 느낌 정도의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 중간의 느낌이 들깨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다라고 처음에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외형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좀 들깨 같은 느낌이면 좋겠다. 늑대처럼 멋있는 느낌은 아닌데 죽고 싶진 않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들깨. 아무리 온실 속에서 자랐어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후천적으로 발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인물로서 저는 일단은 받아들이고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은 분위기로 가는 작품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안에서 조금 짚어보자면 마주치는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하영이 극중 딸 예은과 혹은 뭐 하영이 극중 석길과 뭐 이렇게 각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각 인물에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쪽 시선에서 보면 이 사람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겠지만, 또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시는 관객분들께서는 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셔도 되지만, 만약에 N차 관람이 가능한 이제 이후의 상황이라면 또 다른 인물들에 집중해서 보면 이야기가 풍성해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만약에 장편이었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사이사이에 배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그려가시면서 보시면 훨씬 풍성한 작품이 되고, 저희 제작진들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독자들의 상상에 의해서 채워지는 그런 좀 입체감 있고 풍성해지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게 관람 포인트 같아요. 예은이라는 인물이 그 허공을 응시하는 건가 아니면 그 인물을 바라보고 있는 건가를 모를 듯한 그 초점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현장에서도 그랬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장면은 많은 부분을 해석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의심이 확증으로 가는 그 사이의 장면들, 그 장면들은 현장에서 제가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또 옷 사러 가는 거, 어떤 연례 행사처럼 돼버렸고, 단순히 의상을 구매하러 가는 날이기도 하지만 저희들한테는 나들이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가면 맛있는 것도 먹었고, 그날 현장에서 대략은 생각했지만 본 의상으로 다시 그림이 세팅된다는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그 착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게 뭔가 되게 샤머니즘적이고 운명 같지만, 그날 그 시간에 그 옷이 결정된 순간부터 뭔가 또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지라 되게 감상적으로 생각하자면 되게 운명적인 것 같아서 그 날이 항상 기억이 나고요. 현장에서 가장 그 상대 역이었던 희준 배우님이랑 그래도 1회차 종료쯤에 좋았던 게 마지막 대화신이, 물론 긴장도 됐지만 생각보다 서로의 호흡이 배려 속에서 이루어져서 스무스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설마 그 장면을 이제 후시 녹음을 할 줄은 저희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희준 배우님하고도 얘기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다른 장면은 후시의 어떤 각오가 솔직히 약간 서 있었던 느낌이라면, 그 장면은 후시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약간 저는 약간 몰래카메라인 줄 알고. 근데 진짜인 거예요. 이게 정말이냐고 물어봤는데 진짜인 거예요. 그 순간부터 희준 배우님과 맨 처음에 비상 연락해서 만났을 때 표정을 다시 둘 다 돌변했고, 어떻게 이걸 한다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충격 속에 휩싸여 있었는데, 이제 결전의 날이 왔고 정말 힘들게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가서 이제 집중하여서 했죠. 열심히 했어요. 그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었는데 더 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에 이제 분량이 다시 이제 임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제가 또래에 비하여서 5만 가지의 상황들을 그래도 많이 겪어본 터라 웬만하면 이렇게 이런 거 뭐 변수 뭐 이런 느낌인데, 그때가 처음으로 제가 이제 와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받고, 제가 집에 돌아간 다음에 정확한 기한이 통보가 안 된 상태에서 흘러갔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요. 그때가 이제 어쨌든 최종적으로 재녹음이 결정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이 제가 거의 매일 악몽을 꾼 거예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누우면 3초예요.
자는 게 진짜 누우면 3초 만에 자는 그러니까 잠으로써 부러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날짜가 결정된 다음부터 매일 밤 악몽을 꾸고 그 악몽을 꾸기 싫어서 못 자고 와 이게 정말 집중해서 스트레이트하게 호흡으로 가도 잘 될까 말까란 느낌의 마음가짐으로 굳게 먹고 와서 사실은 안에 들어가서 정말 집중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근데 처음으로 위기가 왔죠. 그러니까 언제였냐면 저로 인해서 이제 다른 분들까지도 식사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너무 미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배달 서비스를 시켜서 이제 저희들이 항상 좋아하는 그 이제 피자를 뜨는데 변수가 거기 있을 줄 몰랐어요. 뇌와 마음은 다 지배가 됐는데 배는 지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녹음실 저 뒤쪽이면 거리가 한참 되는데도 이 피자 냄새는 와 이게 그리고 이게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와 그래서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다른 건 다 조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배가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저 촌놈이라 또 꼬르륵 소리 엄청 잘 나거든요. 그래서 야 이것이 언제 끝날까 싶은데 의식하면 더 안 끝나잖아요. 이 소리가 타고 들어오면서 그 쩝쩝과 소리와 이 콜라보레이션이 막 이루어지는데 이때 제가 처음으로 놀 뻔했어. 나갈 뻔했어. 아시겠지만 여기 범준 감독님이나 감독님이나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배우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헛되이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의 집중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물론 그럼에도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부족했고 미안한 것들만 너무 보여서 사실은 좀 면목이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고 매 순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금까지도 짓누르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지만 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단계에선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의 마지막 위기는 그 냄새 공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재고조사 때의 핏물 참사, 그다음에 저 걸작 때 온난화 참사, 이어서 이번 해체 때 이 냄새 참사.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작살 3대 참사로서 도저히 어떻게 이거는 인력으로 불가능한 이게 이제 의지와 무관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성원을 해주시고 같이 힘을 주셔서 부족했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최선을 다한 그런 세 가지의 기억이 있습니다. 초반에 얘기했던 거 변함없이 업계에 유의미한 족적을 남기고 싶은 게 가장 큰 소망이자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어떤 행보를 따라가고자 함께 한 모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꿈꾸었고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방향성의 초심들, 그런 순수함들 이런 부분들을 잃지 않는 선에서 대중분들과의 접점을 찾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마냥 몽상이 아니고 실현 가능한 상상이라는 것을 좀 공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고 나름의 확신도 있고 거기에 저의 뭐 부족함들도 있는 걸 알아서 더 많이 채우고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그 상상에 도달하는데 좀 일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저도 노력을 준비할 것이고 팀원들이 무엇보다 한 살 한 살 먹어갈 건데 정신이든 육체든 어쩔 수 없이 늙어가겠지만 좀 덜 늙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작살 필름이 언제든지 파괴력을 가진 팀이라는 걸 나이 들어서도 혹은 뭐 저희가 너무 슬픈가요? 훗날 저희가 뭐 한 줌 제가 되더라도 이제 되게 멋있는 족적을 남겼던 팀이다 라는 것을 꼭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공개가 된 이후에 어떤 반응이 있을지는 저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최선을 다해서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심을 가져주시되 뭐 비판할 부분이 있다면 시원하게 비판해 주시고 또 좋은 부분이 있다면 아끼지 말고 그것들을 성원해 주시고 일부러 좋아할 필요도 일부러 안 좋아할 필요도 없다 생각해요. 그냥 느껴주시는 그대로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가감없이 그냥 느끼는 대로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